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칸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칸님, 스튜디오가 좀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새해 인사할 기도 안 주고 혼자서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조현민 앵커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0년을 맞이해서 수익마스 플러스가 조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좀 새롭게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을 잘했으니까요. 평일에 방송을 못 보시거나 평일에 대응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주말 저희 수익마스 플러스를 보시면서 일주일간의 모든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자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자년은 하얀 쥐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경자년의 경은 하얀색으로 밝고 큰 것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또 경자년의 자는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 역시 이렇게 하얗게 단장을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봐 드리기 위해서 1, 2부 모두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꼼꼼하게 1, 2부 모두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1, 2부 모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도 나온 다음에 또 오늘 올해 새해 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 새로운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올 초반부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들이고요. 지금 우리 증시에 대해서 분명히 투자를 들어가야 될 만한 테마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아낌없이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수익만세를 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이번에 2019년도에 조금 힘들었고 어려운 게 있었다면은 이번 2020년도에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큰 수익 그리고 큰 계좌 꼭 만들어가는 걸로 하시고요. 아마 이 수익만세 플러스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마르스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2170선대로 빨간불로 어제장에서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669선대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각종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전문가님들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주 시장 어땠나요? 이번 주 이제 뭐 12월 달 거는 제외를 하고 이제 1월 달 거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보면 이거래일 정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1월 2일 날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본 뉴스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도 많이 이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외에 볼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정계 복귀 열풍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총선이라는 일정이 이제 4월 15일이니까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치인들 그리고 정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지금까지 뭐 대선 관련된 종목이든 아니면 총선 관련된 종목이든 항상 그 선거가 있은 이후부터는 주가가 올라갔던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총선 관련주를 공략을 하시겠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이전에 파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그 이후로 보유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뭐 4년 뒤, 5년 뒤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 전에 매도를 하는 단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는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총선 관련주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땠나요? 네, 사실상 백발백중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장 안에서 가장 센 종목은 뭐랬습니까? 매년 상승할 수 있는, 매년 올라가는 종목을 찍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냥 이슈가 없고 사실상 기대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매년 갔다고 하는 그 종목 찍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초부터 제약바이오를 찍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상승세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지수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지만 이번에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진행이 된다. 뭐 1월 15일에 이번에 서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도 우상향이 나와주고요. 악재로 작용하던 것들이 이제는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지수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에서도 당연히 힘이 들어오겠죠. 중국에다가 수출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모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크게 올라간 게 뭐였냐 물어본다면 그게 제약바이오였어요. 그래서 12월 초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13일이니까 그 한 달 전인 지금부터 찍어야 됩니다. 12월 초부터 매수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20%씩 30%씩 상승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제약바이오 찍으면 될까요? 지금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일주일 남았으니까 매수하면 될까요? 제 생각엔 이제 제약바이오가 거의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마르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제약바이오 종목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제 후속으로 저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을 잡으셔야 돼요. 또는 제약바이오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저점에서 갈 수 있는 종목 아쉬우니까 이번엔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 종목이 뭔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이슈를 한 번씩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 새해 첫날부터 막 특히나 정책 수혜주들 날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 수혜주 지금 잡아야 되나 아니면 매도해야 되나. 저풍 전문가가 먼저 정책 수혜주는 반드시 매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올라간 종목 그밖에 없는 사람들은 잡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풍 전문가님, 네. 지금 새로운 정책 수혜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매수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안쪽으로 투자를 들어갔을 것 같으면은 지금 할 만한 종목 정말 많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샀는데 바로 가지 않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근데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신다면은 이번에 지금 이제 1월 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지지율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나면서 그 전후로 어떤 정치인들의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 투자 정도는 굉장히 가능할 것이고 어쨌든 선거날 이후까지만 가져가지 않으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이후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면 충분히 괜찮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저풍 전문가님 아까 네. 마르스 전문가가 주간 이슈로 제약바이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저풍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수익만세 플러스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제약바이오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종목들은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올해 지금 2020년도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오를 종목은 정말 많다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안 오른 종목들을 고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보다 그 정책주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더 먼저 급등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었고 아마 바이오 제약은 그 뒤에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풍 전문가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먼저 갈 건 아마도 정책 수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먼저 아까 저풍 전문가 말씀해 주신 정책 수혜주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원래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 정책 수혜주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마디 나누셔가지고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 정책 수혜 주는 게 당연히 뭐 간다면 가겠지만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뭐 종목이 하나만 뜨면은 이 대책 없이 그 관련주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종목을 찍는 게 중요한 거지 대책 없이 급등했다고 해서 그 후속주를 잡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제가 12월 초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약바이오 지금 쓸어 담아야 됩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바이오솔루션 30%라든가 펩트론 50%,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40%, 50%씩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은 뭐다? 제약바이오 팔 때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뭐 할 때냐? 정책주도 이미 상한가 많이 갔어요. 그럼 그 후속으로 갈 수 있는 2020년 초에 항상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저점에서 찍어야만 갈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뭐 상한가 가고 이미 50%가 있는 정책 수혜주 눌릴 때 잡아봤자 리스크밖에 더 커지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대책 없이 제2의 후속주라고 하면 정책 수혜를 잡는 거는 좀 위험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를 말씀해 주시면서 과거에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들이 뭐 30%나 50% 이렇게 막 급등세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정책 수혜주 다음으로 또 제약바이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약바이오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든 기대감은 작용이 됐습니다. 왜?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월 8일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전 일주일 전부터 종목이 빠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13일이에요. 그럼 일주일 전에 언제냐? 다음 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고점을 찍어주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잠깐의 상승을 노리기에는 제약바이오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뭐다? 제약바이오는 고점에서 매도를 다음 주 중에 치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남은 돈, 번 돈 또는 못 벌었다 한다면 그 후속으로 찍을 종목은 연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최소한 100번은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2020년은 이거다. 2020년은 이거다. 2020년은 정부가 여기에 몰빵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가 또 특징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일단 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일단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가장 그래도 강하고 이슈가 큰 종목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많이들 이 안철수 하면은 바로 떠올리실 수 있는 종목인 써니전자를 좀 보고 싶은데요. 써니전자가 우리 새해 첫 거래일 날에 1월 2일 날에 개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그 다음 날에 19% 이상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도 그 뭐 힘 자체가 굉장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목요일 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국내로 복귀를 해서 또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고 사실 이 종목이 왜 안철수 전 대표랑 엮였는지 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유명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정책주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약간 좀 사실관계도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고 강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지난 이 써니전자라는 회사의 전 대표, 현재 대표가 아닙니다. 전 대표가 안철수 연구소에서 근무했다는 이력 때문에 그 이슈가 대표가 물러난 지가 벌써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써니전자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 가급적이면은 저는 매도 의견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써니전자가 저는 앞으로도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그럼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것보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우리 앵커님은 절대 사지 않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매도하는 관점으로 함께 지켜봐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이번 주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혹시 앵커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앵커님은 제약바이오를 지금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팔고 싶으세요? 저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사야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앵커님은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 아마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이런 높다라고 볼 수 첫날부터 있겠는데 악담이 장난 아니군요. 네, 근데 사실상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타바이오는 제가 수익만세이 플러스에 나와주면서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매수까지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타바이오를 어느 구간에 설명드렸냐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찍어야 됩니다 하면서 시초가 이하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상향세가 적지 않게 충분히 한 뭐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50% 가까이는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말에 1월 초에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제약바이오 이제 찍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40% 50%가 다 올라가 있고 저점 대비 이미 상악 한 번씩 다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다? 지금은 팔 때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앞타바이오 50%가 있죠. 공개도 좀 뭐 있습니까? 셀리버립니다. 셀리버립이 얼마 같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이미 50%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고 마찬가지로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 상승은 이미 다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가기 전에 잡아서 가면 수익 실현하는 거고 가고 나면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찍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제약바이오가 50%씩 지금 셀리버리 50%, 앞타바이오 50% 이미 다 40% 50%씩 급등을 했다면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봤으니까 더 큰 수익을 보고 싶어서 단 후속주가 궁금하신 거고 나는 매수를 못했어요. 수익만세 플러스 오늘 처음 봅니다. 마르스의 이 제약바이오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종목만큼은 꼭 잡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타바이오 55%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2020년 초부터 6월까지는 수없이 나올 겁니다. 50개, 100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종목을 저점에서 누가? 마르스가 잡아준다는 건데 그 종목에 대한 설명들 또는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 또는 그 500개, 1000개 있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후속주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은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갔습니까? 제약 바이오를 잡으라는 건지 제약 바이오를 잡지 말라는 건지 첫 번째로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번에 코스닥이 12월에 좀 올라가면서 대부분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이 난 건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시장의 반등의 중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반도체였습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대형 섹터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실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반도체가 뛰면서 지수가 올라간 거지 굳이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뛴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보다 매년이라고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6년 연속으로 매년 연말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 50%씩 뛰었어요. 그럼 6년 연속 떴는데 2020년도 안 뛸까요? 당연히 뛰겠죠. 근데 뭐다? 이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만 뜬다고요. 딱 한 달 뛰고 1월 초부터는 빠지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럼 영원히 빠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은 팔 때라고. 나중에 저점 오면 또 사면 돼요.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팔고 후속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수보다는 역시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관심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시장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당장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의 신년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꼭 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정책주 중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일자리, 벤처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관심주는 대성창투라는 종목이에요. 이번에 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책이 처음에 이제 막 구성이 돼가지고 이미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2023년도까지 무려 2,00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을 10개 이상 발굴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뭐 벤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안 돼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일단 연초부터 발표한 계획인 만큼 이 벤처 투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창투사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성창투라는 종목 이 화면부터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사실 이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공약 발표하는 그런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로 연초부터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주가가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등 한번 엮이면 뭐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비록 이렇게 좀 얌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나름 그래도 바닥에서 지난 8월 달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분명히 지금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거래보다는 좀 매도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수급을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9거래일 연속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이 대성창투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해서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 꼭 먼저 드려야 되는 게 가격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저의 가격 전략을 따르신다면 좀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요거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수익맛의 플러스 나왔을 때 에센테크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종목이 제가 출연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월요일 날이었죠. 바로 24%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대성창투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구간으로 보여요. 일단 화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대가 2,020원 정도로 이렇게 종가가 마감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 1,900원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천천히 편입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로 보는 구간은 여기서 정고점을 넘어서 대략 한 2,4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2,400원에 선을 그려놨지만 예전에 있었던 구간 뭐 4,000원짜리 종목이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높은 구간들은 아니죠. 그래서 목표가 2,400원 정도로 잡아봤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매수했던 1,900원 이탈하게 되면은 1,850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그 밑으로 빠지면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1,850원 손절가로 드린다는 거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은 지난번에 드렸던 에센테크처럼 바로 급등하는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총선 네. 관련주나 또 제약 관련주가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바로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일단 이제 정책이죠. 쉽게 네. 말하면은 이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맥으로 보통 올라가요. 뭐 누구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뭐 관련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관련 이슈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올라갔던 게 굉장히 이 허무맹랑하게 올라갔다는 게 알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창투사 그중에서 대성창투라는 종목은 예전에도 급등 이력들이 충분히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가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나왔던 연초에 나왔던 첫 번째 정책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갔던 종목들이 간다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급등 이력이 있기도 하고 또 정부의 벤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소식과 더불어서 차트상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매수가는 2,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850원으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상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12월부터 1월 초까지 간다고 한다면 대략 40% 50%가량 이미 수익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속으로 갈 종목 뭔가요? 우리가 이 한 달만 주식하고 말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기하는 게 연말이 됐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한 100번은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실제로 시정연설에서도 혁신 기술에 대해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얘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셨고요. 거기 이후부터도 계속 인공지능 AI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는 인공지능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I 관련 중 하나인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라온피플이 뭐 하는 기업이냐 한다면은 AI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야. AI 머신 비전이 뭐냐? 우리 기계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분량을 제거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이 분량이다 아니나 기준에 맞춰서 분량이면 제거하고 아니면 말거든요.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분량이구나 싶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AI 머신 비전이에요. 왜? 카메라가 눈이 되고요. 인공지능이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보고 이게 불량인가 아닌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뭐 불량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이거를 진짜 불량과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여져 있는 기술이 머신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 머신 비전이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상장 이후부터 쉬지 않고 우상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상향세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해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단기 상승이나 단기 급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근데 뭐 AI가 말로만 기대감이 크다는 거지 다른 이슈가 있나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월 7일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뭐가 있습니까? 신년사가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시정연설을 생각해 보면은 시정연설을 할 때 뭐이겠습니까? 혁신기술. 그 혁신기술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AI였어요. 그럼 당연히 1월 7일 신년사에 얘기할 때도 갑자기 다른 거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계속 얘기하던 인공지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신년사에 인공지능 이슈가 나와주고 충분히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정고점뿐만이 아니라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라온피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뭐다? 인공지능의 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라온피플은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이게 양봉을 띄어서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음봉을 한번 주고 양음양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매수는 꼭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상단에 26,000원 지금 보이지 않죠? 근데 26,000원 라인 때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대략 22,000원 구간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꼭 가져가셔라. 음봉에 꼭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주인 라온피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신년사 이슈가 있든 없든 사실상 이 시점에 저는 AI 관련주가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상 아마 이 앵커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른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제약바이오 고점 매수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 2019년 10월 또는 9월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2019년 9월에 이번에 손정희 회장과 소프트뱅크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잘 될까요?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였어요. 어쨌든 AI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디벨롭뷰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셔서 이번 2020년도는 우리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월 초반 다음 주 같은 게 1월 7일부터 뭐가 있냐면은 CES가 있습니다. CES 2022는 전 세계의 IT 반도체 3대 박람회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CES에서는 뭐예요? 거의 절반가량이 다 인공지능 기술력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번 2020년도에 시작을 밝히는 게 인공지능이고 2029년도 말을 강조하던 게 인공지능이라면은 과연 인공지능이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간다라면은 가장 세게 갈 종목 중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인공지능, AI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라온피플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다음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요걸 한번 봤어요. 아까 마르스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바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또 중요한 행사가 또 있거든요. IT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름이 오르내릴 만한 종목인 바로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화면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제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제가 이 수익만세 플러스를 통해서 특히 요 토요일 날 이 시간대 보시는 분들은 특히 장중에 저랑 이제 많이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돼가지고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해요. 이 종목도 보시면 굉장히 저점에서 자리를 잘 만들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만 붙어주면 한번 큰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은 일단 최근에 정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소부장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소부장이 뭐죠? 소재, 부품, 장비죠. 이 세 가지를 어떤 일본의 그런 리스크에서 우리나라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작년에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문 대통령 이 주식이나 펀드 경험이 전무하셨던 문 대통령이 가입했던 필승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이쪽으로의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그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SKC 코오롱 PI는 거기서 어떠한 부분에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폴더블 폰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CES에 대한 뉴스를 기사 접하신 분들 아마 계셨겠지만은 이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핸드폰 쪽에서는 접히는 폴더블 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 세로로 접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접히는 폰을 또 공개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화웨이에서도 새로운 폰이 나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폴더블 폰 수혜주들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가격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사셔도 되지만 그래도 저의 전략을 따르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현재 오늘 종가가 금요일 종가가 35,2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당 한 1,000원 정도 더 밀린다고 보시고 한 34,000원까지 밀린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3,000원으로 길지 않게 잡았어요. 만약에 그 밑으로 밀린다면 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33,000원 잡아드렸고 목표가가 중요합니다. 목표가는 앞자리가 4자로 바뀔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이렇게 선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SKC 코오롱 PI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35,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문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고 정부에서 매번 한 100번 이상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왜? 인공지능이 뭡니까?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생각을 수정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걸 분석하는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장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깨져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저장했다가 꺼내 쓰고 이 뇌와 같은
이 뇌의 저장 장치와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뭐라 부르냐? 바로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주인 오픈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실제로 이 클라우드 같은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은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2만 개, 10만 개, 몇백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만든 인공지능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0만 개, 2만 개, 뭐 몇십만 개라는 게 우리가 흔히 SSD, 뭐 낸드 플래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D램이라 램이라든가 이러한 이 반도체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서버실과 비슷한 데이터 장치가 필요한데 서버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층을 쓰거나 한 건물을 쓰죠. 그럼 인공지능 할 때마다 한 건물씩 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장 장치. 이제는 서버실을 어디 만든다? 클라우드에 만든다. 이 구름과 같은 하늘에 떠 있는 이러한 서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아마존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미 투자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본다 한다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얼마나 되겠어 하겠지만 대략 350조의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이미 과거에 2019년도죠. 이 5G 클라우드 얘기 나올 때 거의 60% 이상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에서 공개한 게 마르스였죠. 그래서 60% 수익 들였는데 오랫동안 지금 거래량 없이 쉬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정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정책이 아니라 무슨 이슈를 했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주로 편입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 이슈 엮인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세 반등세 아마 전고점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구간을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합니다. 3,200원 라인대입니다.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3,700원 라인대 잡으시면서 이 상단에 3,700원 돌파 나오면은 전고점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오픈베이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특징주를 들어봤는데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AI를 아까 앵커님도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AI냐 그랬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예전에 AI가 참 잘 갔을 때가 여러분들 바둑 알고 계시죠? 알파고가 바둑 떠가지고는 그때 그 인공지능 이기면서 엄청나게 날아간 이후로 AI를 저는 그렇게 크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좀 궁금한데 마르스 전문가님 AI 이게 진짜 갈까요? 나 진짜 궁금한데. 네, 사실상 이런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하셨냐면은 2019년 12월 초에 이거 어디 기억하지? 무슨 제약바이오냐 무슨 제약바이오 지금 찍을 때냐 2019년 12월이면 지금 뭐 정책 이슈 이렇게 나오는데 정책 관련 찍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시장도 지금 밀리는데 제약바이오 지금 작살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 12월에 굉장히 대책 없는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2019년 12월에 가겠냐는 말을 하시고 나서부터 제가 종목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갑니다.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 한 달 앞두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개한 종목은 뭐였습니까? 실제로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점에서 공개를 해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히 12월 초죠. 그 이후부터 상승세나 우상향세가 대략 50% 이상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상승이 만들어졌고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게 뭐였습니까?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2020년도에는 첨생법도 있고 첨생법에 따라서 JP모건 컨퍼런스 초청 이슈도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부터 12월 초죠. 그리고 또 상승세가 쭉쭉쭉 대략 20% 이상은 우상향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스홈과 공개한 종목 한 종목만 찍었더라도 20-30% 수익 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이후에 뭐 들었습니까? 펩트론이라는 기업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JP모건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상승세, 우상향세가 얼마 갔습니까? 대략 40%는 갔다고요.
적지 않게 우상향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찍어야 됩니다라고 공개해드렸어요. 앞타바이 50%, 셀리버리 50%, 텔콘 RF제 50%, 펩트론 30%, 40%,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오솔루션도 30%, 대부분의 종목들을 3, 40%씩 올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누가 인공지능이냐 할 때가 최저점이고요. 지금부터 40%, 50% 앞타바이오나 셀리버리처럼 지금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인공지능 관련주가 대략 얼마나 했습니까? 이 점은 2019년 10월에 발표하기를 정부에서 455조의 경제이익을 창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공지능은 제약바이오가 30조, 20조라면은 인공지능은 400조입니다. 400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인공지능이에요. CES 있죠. 2월 달에 MWC 있죠. 지금 CES에 삼성, LG 나가서 인공지능 발표하고 있죠.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이슈가 인공지능밖에 안 나와요. 그럼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100번 이상 밀었고 400조 이상의 경제이익 창출할 수 있는 400조 규모의 인공지능 대장주가 아마 제약바이오 50% 후속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에 있는 인공지능 대장주, 제약바이오 50%, 100%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가장 강한 종목, 제가 오늘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 종목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마르스점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약바이오 40%, 50% 못 잡았어요. 아쉬워요.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잡았다면은 더 큰 수익 보기 위해 참여하셔야 되고요. 못 잡았다면 아쉬우니까 2020년도에는 돈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인공지능 대장주 400조 규모 종목고 오후 3시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모바일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다가올 시장의 급상승이 기대되는 그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3시부터 진행되니까요.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바로 문자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요,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S넷 7,150원에 비중 10% 사자마자 내렸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 바로 근처에 있는 셀리버리 매수는 6만 원에 하셨고요.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두 종목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 S넷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S넷이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네. 약간 우리 그 투자 시청자분께서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내용을 깊이 알고 계셨다면은 좀 잘 사실 수 있을 텐데 일단 한번 사자마자 10% 손실을 보셨다고 하니까 좀 이거 상세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사자마자 10% 빠지셨으면은 아마 1월 2일 날 우리 또 새해 딱 벽도부터 기분 좋게 올라가는 걸 사셔가지고 바로 빠지는 거를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 정말 오래전이죠. 정말 오래전에 우리 시장에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관련주를 엮였어가지고 그래서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보시면 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종목이나 써니전자나 뭐 안랩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사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약간 그런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연관성을 많이 이제 본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S넷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안철수 테마로 접근하셨다면 이거는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제가 호재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S넷이라는 종목이 재료가 뭐가 있냐면은 이 삼성의 다가올 핸드폰 S11, 이 갤럭시 시리즈에 지금 아직 루머만 있는 상태예요. 뭐가 있냐면은 홀로그램이라는 기능이 탑재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S넷이 과거에 해당 테마로 급등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만약에 탑재된다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 위로 훌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주가가 보시면 7,000원 정도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기 재무제표를 한번 제가 보게 되면은 이 회사는 2017, 18, 19년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다가올 한 3월 달쯤 실적이 나오겠죠? 한 3, 4월 정도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예상 실적이 최근에 한 3, 4년간 나왔던 실적을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적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가져가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이 7,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천천히 한번 샀을 것 같아요. 지금 7,000원이잖아요. 그죠? 지금이 살 자리가 아니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한 저는 8,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비중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 못 드리겠지만은 한 6,000원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더 사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8,000원까지 가져가셔서 일단 수익 챙기시기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S넷은 8,000원까지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로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 셀리버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셀리버리는 제가 한번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세포벽을 투과하는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과거에 이 JP모건 컨퍼런스나 이슈를 받았던 기업 중 하나였죠.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도 이슈를 받아서 올라갔어요. 대략 50% 이상 올라갔는데 아마 이 눌렸을 때 6만 원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여기서 홀딩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지금 상단에 굉장히 이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가더라도 얼마나 더 가겠나 싶고요. 전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점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차트상 흐름 보시면은 저점 대비 고점 대비 생각보다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 구간일 때 매도 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눌리면 뭐 한 4만 원이나 5만 원대로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략 매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는 전략 매도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잡고 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정책 이슈나 또 어떤 일정 투자에 대해서 많이 제가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거 많이 들은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른 것들보다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정부의 정책 플러스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인데 바로 다가올 이슈 중에 우리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아까 마르스 전문가님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막상 그 기간에는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거를 빨리 사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를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한 종목은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올라간 건 안 삽니다. 저는 좀 다르게 빠져 있는 거 많이 사고 아직 가기 전에 있는 걸 많이 드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차트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에센테크 같은 종목도 그 당시 자동차주 아무도 거래 안 할 때 제가 드려서 그 다음날 바로 24% 정도를 이렇게 주가 띄우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요번에 제가 준비한 전략들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에 있을 중요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 준비를 좀 했고 요거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일 야간에 있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급등 종목 일요일 10시 무료 방송에서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도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또 문자 상담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